이렇게 했는데 내가 더 살이 많이 찌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밀려왔는데, 그랬을 때 정말 다시 다이어트로 돌아가지 않았던 저의 그 비결은, 헬로 에브리바디, 안녕하세요. 모든 사람들의 탈 다이어트를 꿈꾸는 헬로 에브리바디의 바디 앤 소울 코치 지연입니다. 저는 이 영상을 헬스 앤 라이프 코치 정윤 코치님과 함께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1대1 직관적 식사 그리고 탈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분들을 모집해서 코칭을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많이 그 내담자분들께서 해준 얘기를 이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까 합니다. 정말로 탈 다이어트는 하고 싶은데 여전히 식사 시간이 되거나 또 운동을 안 하는 자신을 보면서 여전히 살찌는 게 굉장히 무섭고 두려워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저 역시도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어요. 저도 20살 초반부터 30살까지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다이어트를 했었고, 다이어트를 그만두기 직전에는 정말로 극심한 다이어트를 했었고, 내가 살이 빠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반대로 살이 찌면은 굉장히 저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다는 그 마음에서 울렁이는 공포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이 살찔 거란 두려움을 해소하고 탈 다이어트를 했는지 저의 이야기를 먼저 공유해드리고, 제 사례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은 다이어트를 그만두는 것, 그리고 살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나 자신의 삶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그만둘 수 있는지 그 프로세스, 그리고 키워드가 되는 질문들, 방법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요. 오늘은 종이랑 펜을 준비하시면 더 좋아요. 저의 이야기를 공유를 하자면은 다이어트 시절에는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간헐적 단식을 했었고요. 뭐 보통 16대 8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거의 그때 19대 5, 20대 4 정도의 간헐적 단식을 했었고, 오전 시간은 공복 시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오전 시간은 운동하는 시간으로 3시간 정도를 보냈었어요. 공복 시간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났는데, 왜냐면 깨어있으면은 그 오전 시간은 또 음식 생각하면서 보내야 되니까 일부러 더 자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불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일어나서는 전신 거울이 있었는데 거기서 늘 눈바디를 체크를 했었어요. 저는 또 체중을 자주 재시는 분들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체중을 재는 건 일단 너무 무섭고, 체중을 쟀을 때 기분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어서 체중을 재기보다는 눈바디를 했는데, 눈바디 역시도 제가 기분이 좋았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콤플렉스는 저는 배였는데, 왜 사람마다 더 살이 잘 붙고 더 덜 붙는 그런 부위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팔다리보다는 조금 복부에 지방이 많이 붙는 스타일이어서 늘 나의 배를 체크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었어요. 별걸 다 했죠. 뭐 공복 운동이 좋다, 타바타가 좋다 하면 타바타 운동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살 빠지는 명상 같은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극심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거의 24시간이 잠자는 시간 빼고는 다이어트로 돌아가다가 다이어트를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전에 영상에서 찍었었는데, 저는 그 결정적인 아마 쌓였겠죠? 근데 그 결정적인 딱 마지노선을 건드린 거는 이별이었어요. 전에 만나던 친구가 어떤 망발을 했었냐면은, 너 허리 라인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헤어졌지만은 정말 저는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면 저는 그때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시기도 타이트하게 하고,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었기 때문이죠. 근데 무너진다는 게 되게 큰일 날 것처럼 말하지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돌이켜보면은 사실 졌기 때문에 제가 탈 다이어트를 할 수 있었고, 이 일까지 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한 번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는 더 이상 잃을 게 없잖아요. 저도 그런 상태였고, 완전히 잃을 게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 이제 이렇게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 갔을 때 이제 무너졌으니까 완전 밑바닥이고, 이제 뭐 다른 여타의 뭐 다이어트를 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일단은 저 멀리 치워지게 돼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일단 내가 무너졌고 완전히 좌절했고,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런 질문을 제가 했어요. 다이어트를 하면은 좀 더 날씬해지고 예뻐지고, 그러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생기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 다이어트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말 처음으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맹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다가요. 사실 뭐 살을 빼서 뭐 뭘 이루겠다 대의적인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정말 모든 대부분의 여성들이 원하시는 그냥 예뻐지고 날씬해지고 남자들한테 인기 많아지고 생기 있어 보이고 그냥 이 한 번 태어난 삶 어디 떵떵거리고 멋들어지게 살아보는 게 저의 다이어트의 이유였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극심한 다이어트 10년 가까이 마지막 1, 2년 사이에는 정말 심한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런 다이어트가 내가 원하는 그런 삶들을 만들어주고 있는가 하고 질문해 봤을 때 저의 현재 모습, 그때 현재 모습은 식이 강박, 운동 강박, 그리고 푸석한 피부, 요요를 반복하면서 점점점 늘어나는 체중, 그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자기 혐오, 우울, 불안, 스트레스, 번아웃, 역류성 식도염, 구취, 그때 입냄새도 났어요. 너무 약간 많이 장기들 몸 안이 많이 상해 있었나 봐요. 이런 거밖에 남지 않았어요. 내가 원하는 아름답고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이랑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다이어트가요. 다이어트를 했을 때요. 정말 예뻐지고 그래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실제로 저는 전혀 예뻐지지 못했고요. 실제로 다이어트를 극심하게 하면서 뭐 후위 말하는 사람들 리즈 시절이라고 하죠. 몸무게가 줄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때도 밖에 나가서 그냥 사람들이 딱 첫마디로 좀 살 빠졌네? 그렇게 좀 예뻐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1분 남짓 되는 그 정말 그 알량한 그 자존감을 채우는 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어제보다 좀 배가 들어갔네 하는 시간 1분? 물론 어김없이 여유가 없지만 그렇게 뭐 하루 5분도 안 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살이 빠졌어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어요. 이렇게 살이 빠져서 기쁜 게 알았는데 다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살이 빠졌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다고. 저 역시도 살이 빠져도 이걸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이거를 전전긍긍하고 오히려 더 강박적으로 한우를 보내다가 더 강박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김없이 이 생리적이고 물리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폭식이 터지게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었죠. 다이어트가 실제 내가 원하는 삶, 예쁘고 생기 넘치고 그리고 인기가 많아지는 그런 삶들을 뭐 이게 전부는 또 아니란 얘기지만 하여튼 저는 그 당시에 그랬어요. 만들어주고 있지 않구나. 다이어트가 지금 나는 내 삶의 플러스가 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마이너스, 정말 극강의 마이너스를 나한테 선사를 하고 있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이 밑바닥까지 한번 치고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 했던 것들이 전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바로 이렇게 이어졌어요. 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리고 플러스 죽을 정도로 괴롭다는 거는 저는 또 어떤 의미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죽을 정도로 괴롭다는 거, 이걸 더 하면 정말 죽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는 이걸 더 하고 싶지 않다도 있지만은 더 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다이어트가 내 삶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를 깨닫고 질문을 한 거죠. 깨닫고 그리고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음. 나의 체력적인 한계, 정신적인 한계로도. 그래서 이제 딱 선택을 하기로 해요. 이제 다이어트적인 삶은 그만둬야 되겠다.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다이어트로부터 파생된 습관을 하나씩 지어가기로 해요. 저는 가장 저한테 시급했고 필요했던 게 무리한 공복 시간 지키는 거, 그리고 3시간 운동하는 거, 이 두 가지들이 제 삶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공복은 그렇게 긴데 오전에 운동을 그렇게 하고 오면은 어쨌거나 간과 신장에 무리가 가서 저는 오후에 일정을 아예 소화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번아웃이 오면 또 폭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공복 시간 지키기와 3시간 운동을 저의 경우에는 먼저 내려놓기로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또 든 생각이 있죠. 불안함이 밀려와요. 이제 공복 시간을 안 지키고 아침을 조금씩 먹기 시작하고 3시간 운동 대신에 운동 시간을 대폭 줄여서 30분 산책으로 대체를 하게 되는데 물론 몸은 되게 좋아했어요. 이제 아침에 밥을 먹으니까 되게 힘도 나기도 하고, 그리고 무리해서 공복 시간을 무리해서 운동을 안 하니까 확실히 오후에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몸이 좋아하는 것과는 또 다르게 이렇게 했는데 내가 더 살이 많이 찌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밀려왔는데, 그랬을 때 정말 다시 다이어트로 돌아가지 않았던 저의
비결은 첫 번째는 그때 처음에 했던 질문, 밑바닥에 쳤을 때 했던 질문, 다이어트가 내 삶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나 괴로웠던 다이어트 하던 시절의 기억, 24시간 음식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그때 흔들릴 때마다 생각을 하면서 이게 너무 싫고 더 이상 다이어트를 하기 싫으니까 이제 마음을 다시 다잡고 다시 다이어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내 삶에 도움이 되는가 플러스 다이어트가 나한테 남긴 정말 괴로웠던 기억, 이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상기하면서 무리한 공복 시간을 줄이고 또 3시간 운동을 점점점 더 짧은 그냥 움직임으로 바꾸게 돼요. 이게 정말 쌓이고 1개월이 되고 2개월이 되고 3개월이 되니까 신기하게 이제 공복 시간은 이제 항상 저도 너무 원했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그냥 배고프면은 먹고 배부르면 그만두고,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약간 강박적으로 너무 3시간씩 했던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지금은 안 하는 날도 있고 하는 날도 있고, 하면은 그냥 30분 딱 짧게 정도 많이 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과로 제가 얻게 된 거는 일단 역류성 식도염이 사라졌고요. 구취도 사라졌어요. 이게 되게 고민이었는데. 그리고 일단 하루 왼종일 생각하던 음식 생각이 사라지니까 정말 와, 이것만으로도 되게 행복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다이어트 생각, 음식 생각 안 하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에너지가 훨씬 더 세이브가 되는 느낌이고, 그리고 여전히 예뻐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이걸 살을 빼서 무리하게 말라서 예뻐져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뭐 스타일링을 바꾼다든지 화장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이제 하던 시절보다 하지 않게 된 지금이 너무 좋으니까 그런 삶들을 또 살고, 그때부터 또 반년이 더 지났거든요.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고 직간접 식사를 한 지 거의 1년이 이제 1년이 됐는데, 이제는 이건 나중에 영상으로 제작을 해볼까 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누군가한테 예쁘든 예쁘지 않다는 평을 듣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계에 이르렀어요. 아예 상관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들었고, 저도 역시 사람을 볼 때 뭔가 저 사람이 예쁘다? 안 예쁘다? 라는 생각은 먼저 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쁘든 예쁘지 않든 그거에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은 혹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궁금하다고. 그러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의 사례는 여기까지예요. 한번 밑바닥을 찍었었고 다이어트가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물어보게 되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알아차렸을 때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물음을 물었을 때 당연히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왔고, 이 다이어트가 내가 원하는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다는 거를 계속 상기하면서 다이어트로 인해서 파생된 룰들을 좀 내려놓게 되었죠.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먹고 자연스럽게 배부르면 멈추고 이제 운동도 강박적으로 하지 않는 지금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 직관적 식사 4주 유료 프로그램 첫 주차에 있는 몇 개 도움되는 질문들을 여러분들께 그냥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종이랑 펜을 준비하시면 좋아요. 이게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되게 다르거든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거랑 꺼내보는 거랑.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이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싶고 이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싶은데 두려움이 밀려온다면은,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했을 때 삶이 어떠셨는지 신체, 마음, 생활 파트로 나눠서 나아졌는지 적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답변이 2가지 나오셨는데, 다이어트로 하면서 내 삶이 더 나아진 부분들이 많다라고 하시면은 솔직히 계속 하시면 되겠죠. 저희가 그것까지 말할 수는 없으니까. 반대로 나아지지 않았다면은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나는 앞서 대답했던 다이어트적 삶을 계속 살고 싶은가? 그런 선택을 하겠는가? 다이어트로 인해서 내 삶이 이런 식으로 앞에 1번에 대답하신 1번으로 흘러갔는데, 그렇게 다이어트로 인한 결과가 나왔는데 계속 지속을 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yes or no로 그냥 명쾌하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뭔가 살찔까 무서워서 다이어트를 그만두지 못하겠어요 라고 하셨을 때 이런 질문과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이루고 싶은 삶들이 있었는데 그 삶을 실제로 이루고 있는, 다이어트가 도와주고 있는지, 다시 말해서 다이어트가 내 삶을 더 나아지게 했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은 이 다이어트를 지속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 작은 두 질문만 물어주시게 되면은 두려움은 늘 올라올 거예요. 근데 하지만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다이어트로 인해서 더 나아지지 않다는 것을 계속 상기하시면요, 그 두려움의 정도가 점점 들어서 나중에 다이어트와 두려움은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임을 저도 경험을 했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음식을 생각하기보다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 마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안녕.